OECD 국가 중 12년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살률. 하루 39명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세상을 떠난다는데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한국의 자살 문제. 사람들은 왜 자살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오늘의 주제, 자살.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살이라는 게 한 개인의 아주 큰 고통이고 불행이지만 또 그 개인과 관계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또 아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살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그리고 이제 난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 환자들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항상 자살을 생각해요. 꼭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유 힘들다, 힘들면 죽고 싶다, 이런 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환자들에게서 자살 가능성, 위험성 어느 정도 있나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살은 저에게도 큰 문제죠.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사람은 다시는 시도하지 않는다. 이런 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편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을 이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괴로우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괴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죽고 싶다 생각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괴로움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또 자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번 자살한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할 거다 하는 것은 자살 문턱까지 가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엄청난 일인지 깨닫고 나면 정말 열심히 살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이 해결 안 되면 또 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자살한 사람의 한 45%에서 한 3개월 전에 자살 기도가 있었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우리 이제 자살하면 성공한 케이스예요. 자살 기도 이러면 이제 시도한 사람이거든요. 이 자살을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의 한 15%는 또 이 자살을 기도해요. 15%. 그것도 한 1년 반수는 한 1년 내에 반 정도는.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기도했다. 그러면 이 15%는 또 자살 기도하는데 한 반 정도는 1년 내에 해요. 그리고 자살 기도자의 한 5%는 자살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와, 그럼 이 괴로움이 좀 문제네요. 괴로움이 문제죠. 그렇죠. 어째 보면 이제 자살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괴로움을 해결해야 돼요.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우리 내부 조건 있잖아요. 이 정신적인 조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또 괴로움은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자살을 하게 되면 이 괴로움도 끝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건가요? 건가요? 이제 보통 이래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또 자살한 사람들은 출발점이 이제 괴로움이 있어요. 엄청난 괴로움이 있어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게 있고 또는 죽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분명히 뭐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전부 다. 끝이다가 제일 많고 그렇지 않으면 끝이지만 모르겠다. 일단 이 괴로움은 끝나지 않나 하는 어째 보면 이 괴로움의 하나의 해결책이 죽음이 되는 거죠. 사람은 뭔가 그래도 해결책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든든하거든요. 어느 정도 어쨌든 마음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보면 보통은 이 죽음이 괴로움의 탈출구로 많이 삼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떤 지금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다 그 괴로움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거나 그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죽으면 되지 하고 죽음을 해결책으로 찾는 사람들은 네.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요. 점점 악화시켜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죽지 해가지고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니까 괴로움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래 환자들 이래 이제 보다 보면은 와서 이래 이제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상황이 안 좋아요. 참 어려워요. 지금도 기억나는 분 한 분인데 그분은 그냥 이제 내한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이제 말만 한 사람이죠.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은행을 다녔어요. 네.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요즘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급하거든요. 네.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그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자기도 요렇게 하면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겠다 하고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은행 다니는 사람 있으면 네.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물어봐요. 조심하라고. 예. 왜냐하면 투자해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경우는 이제 은행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투자해서 자기 가진 돈, 월급 이런 걸 날린 거예요. 어떡해요. 예, 날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라도 좀 나아지는 걸 뭐 모색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은데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환자를 보면서 예. 이거 죽음이 탈출구인 사람은 네.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죽겠다는 사람은 보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지금 괴로움이 계속되면서 희망은 없다 네. 하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 괴로운 상황이지만 어제하고 오늘은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변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지겹다, 지루하다, 뭐 계속된다 이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보면서 내가 한 어떤 노력에 의해서 변화를 또 가져오고 이런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되면 인생이 지겹다. 또는 계속 이 고통이 계속될 거다. 그래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밀히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네. 정말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요런 상황이 전개되고 또 다르게 하면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는 게 참 지겹다, 재미없다, 뭐 항상 똑같아 한데 네. 뭐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른데 언제나 달라요 보면. 음악도 그렇잖아요. 네. 음악도 이 클래식 음악 같은 건 다 그 음악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잖아요. 네. 줘서 그 속에 똑같은 건 없거든요. 근데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순간순간 다르고 그 속에서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살에도 좀 관계될 수 있습니다. 예. 변화를 좀 알아채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보다 네. 다음이 조금 더 좋은 변화여야 하는 예.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좀 눈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 네. 얼마나 독하면 자살을 할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자살하는 상태, 그 네. 심리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자살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겪는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요. 네. 하는데 자살을 적어도 심각하게 생각하나 자살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상태에 들어가 있다 보면 됩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하고는 좀 달라요. 보통 어떤 경우는 또 네. 병의 영향을 받아서 환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가 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너는 어차피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너가 자살하면 너의 가족은 살릴 수 있다든지 너가 아무리 해봤자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뿐이다. 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자살이다. 그리고 자살하게 되면 이런 이득이 있다고 환청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보통은 하여튼 현실하고 맞지 않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이 보통 상태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은 나는 아마 직업이 정신과사다 보니까 이제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평소에 괴로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엄청나게 힘들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면서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면서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다. 내가 자살하는 게, 죽는 게 가장 편한 길이다. 이거는 이 고통은 너무 힘든데 네. 그 고통은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사는 내내 그런 엄청난 고통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살만이 하나의 그 어떤 해결책이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때 뭔가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혼자 있으면. 예,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이제 그때는 자살이 두려운 상태가 아니에요. 자살은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살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가는데 이제 그때 옆에 사람이 있어서 뭐 잠을 좀 자게 한다든지 또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살같이 뭐 엄청난 불안, 공포, 안 좋은 상태지만 또 정신과 이야기 들어가면 좀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를 주는 게 예. 굉장히 필요한 상태다. 보통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있다 놓은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도 평소에 누구 못지않는 괴로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차원이 다른 괴로움이다. 예. 우리가 고문 받다 보면 뭐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렇듯이 뭔가 거기에서 이게 벗어나는 것만이 출구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몸이 힘든 것도 아니고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 드는 예상이 이상한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그런 예상이 막 드는 거죠. 뭔가 이 자살만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보면 이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해요. 네.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세포, 조직, 뭐 기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보통적인 사람은 어떤 한 4층 창가에 가면 다리가 떨리잖아요. 네.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고 어떤 칼을 보면 또 뭐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신호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 못하는 어떤 정신 상태가 되는 거죠. 또는 이상한 정신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종교적으로라든지 이념적으로 굉장히 어디에 몰두해 있는 상태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의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거기에 엄청나게 정신이 몰두된, 네. 집착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생명체가 어떤 살고자 하는 신호, 그런 신호가 차단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는 어떤 정신이 극도로 어떤 상태에 향해 있잖아요. 네. 빠져 있고. 그래 되면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달라져요. 보고 듣는 것도요? 예, 그렇죠. 칼을 볼 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네. 칼을 봐도 그냥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통증에 대한 지각도 좀 달라져요. 통증이요? 그렇죠. 뭐 안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칼 가지고 보통 예. 정상적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여기 조금 이래 흠집을 좀 손댄다면 무섭잖아요. 아프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안 아파지는 거예요. 안 아프고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아주 이 죽음 자체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좀 친숙한 상태.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 그런 상태로부터 출발해요. 네. 출발하면서 점점 이상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보고 느끼고 감각에 대한 것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지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라지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자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네, 아까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뿐만 아니고 혹시 네. 정신적으로나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자살하면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게 자살의 가장 이 자살한 사람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렇죠. 비율이? 뭐 이런 정신분열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네. 그런 게 최소한 3분의 1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다리가 부러져도 힘들잖아요. 네.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런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 것은 어느 부분이 아픈 거잖아요. 네. 전체를 관장하는 정신이 아프면 모든 세상이 다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자살이란 건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지면 어떤 다른 신체적인 고통보다 그게 심하기 때문에 네. 자살하고 연결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신적인 문제도 그냥 우연하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뭔가 원인이 있어서 누적돼서 이래 생기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치료도 있거든요. 네. 이제 심리적인 치료와 또 약물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정신적인 치료 네. 이걸 할 때 자살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울증이 네. 이 자살에는 가장 많이 연결돼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울증 중에서도 아주 우울할 땐 또 자살을 잘 시도 안 해요. 정신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복기에 예. 다시 또 그런 끔찍한 우울로 가기 싫은 뭐 그런 게 좀 작용해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평소에 좀 괴로움을 호소한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관찰해서 예. 뭔가 얼굴 표정이 좀 달라져요. 딱 보면 좀 느낌이 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있기 예.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약간 사색이 네.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심각하게 느껴져요. 이제 그럴 때는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되고, 네.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입원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입원. 어쨌든 이 자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수한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특수한 상태가 오래 지속은 되지 않아요.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도 변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다면 입원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서 충분하게 의논해서 또는 뭐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다른 변화를 주면 예. 인간이란 결국은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이 바뀌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입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와, 자살하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데, 네. 근데 앞서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또 항우울제 복용은 네. 뒤에서 두 번째로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자살률도 그렇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꼭 정신과 질환이 없더라도 네. 또 정신적인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다르게 보고 있고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OECD 국가 중에서 항우울 처방이 적다는 건 치료를 적게 그렇죠. 받는다는 거예요. 또 적게 받는다는 거는 인식이나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편견들 또는 불이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예. 받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신과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 자살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이요? 네, 관심이죠. 네. 요즘은 참 다행인 게
자살의 심리 해부 뭐 이래가지고 네. 자살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였던 어떤 행적들, 그 사람이 말했던 거, 그 사람의 어떤 자살을 앞둔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부하듯이 해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끔 자료로 쓰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뭐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또 경제적인 괴로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그리고 저번에 한번 TV를 봤는데 스위스의 옛날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높다가 이제는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언론 보도에서 자살 보도를 아예 안 한대요. 아예 안 하니까 예. 그것도 자살률을 떨어뜨리는데 명백하게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면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또 많이 생기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참 우려스러운 것은 예. 우리나라에 그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 속에서 또 자살 생각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고 뭐 정보를 그런 줄 수 것도 있고 있죠. 예. 심한 경우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뭐 동반 자살하고 카페 그렇죠.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일시적인 위기예요. 예. 그것만 잘 넘기면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기를 잘 넘기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네. 이제 조치가 좀 많이 가해지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일시적인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된다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옆에 혹시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도와주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는 딱 보면 약간 네. 좀 네. 다른 걸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표정에 네. 사람은 이제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에 많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평소하고 다른 표정이 있잖아요. 되게 어둡고 심각하고 괴로운 표정.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 행동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행동이 뭐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나든지. 그런 또 질문을 또 그렇죠.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또 우선은 되게 힘들다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주변 정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좀 유심히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태도란 거는 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요즘은 사실 자살이 좀 흔해져서 사람들이 자살해도 뭐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데 그래도 주위 사람이 자살 이야기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네, 보통 사람 같은 좀 경우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예.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자살하는 사람은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같으면 참 든든하다. 저 사람은 뭔가 내 괴로움 다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제일 필요해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그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쓸모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막 죽어주는 게 가족이나 친구나 뭐 주위 사람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내 예의다, 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예. 존중하는 마음이죠, 실제로. 존중을 해줘야 네, 존중하는 되는군요. 마음 예. 또 어떤 관심과 사랑의 대상.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이 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참 소중하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체가 전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게 남들한테는 되게 좋을 거다. 나는 막 골칫덩어리다. 해서 빨리 나를 좀 치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거. 이걸 우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좀 전해지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사람은 되게 불안하고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을 보고 또 정확하게 의논하고 뭔가 일의 해결책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너무 막 두려워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사람 죽을 수 없어 뭐라든지 너 생각 변해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저러구나 이러면 신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봐서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당신 참 심각하구나, 괴롭구나 하는, 하여튼 일단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예. 그런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래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 하여튼 그 길이 있다 하는 그거를 좀 가지고, 네.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 또 태도, 이런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사실 심각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심각한 내용이 막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누구랑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네. 같이 나눌 수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네.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내 대상이 되구나. 그래 되면 그런 것 자체가 아까 말한 그 이상한 상태에서 좀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있게 하는 것도 좀 안 좋겠네요, 그러면. 혼자가 제일 안 좋아요.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속에 회로 속에 예. 폐쇄 회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자살이라는 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고통받는 사람, 괴로움이 큰 사람이 있으면은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돼요. 예. 네. 그런 사람이 옆에 혹시나 있다고 하면 네, 좀 더 편안하게 좀 다가가서 그 마음을 좀 네.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대화를 좀 잘 풀어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좀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뭐 이야기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전달되고 또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러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어설프게 말한 거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 상대방 자살하려는 사람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자살하겠다 하니까 겁이 나니까 뭐 이래 막 이야기들을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런 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저쪽 상태를 잘 파악하고 예. 그다음에 진지하고 이런 거로 해야지 좀 뭔가 이 사람한테 약간 겁을 줘서 네. 내지는 좀 상황을 과장해서 뭔가 말하는 이런 말들은 그것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정확하게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또 내 말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봐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불교에서는 이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네. 듣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이야기로 네. 전혜원 씨 밤에 자면 네. 아침에 눈 뜨죠. 네. 그렇듯이 사람이 죽으면 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대로 탁 살아나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자마자 그대로 살아나요. 불교에서는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내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그래요. 이제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은 불교 입장에서는 하겠죠. 예. 나는 그냥 그렇게 법칙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죽어서 끝이 나려면 네. 끝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괴로우니까 죽으면 상황은 훨씬 악화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죽자마자 다시 태어나거든요. 예. 이제 태어나는 영역은 6가지 영역에서 태어나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천상, 아수라,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이 네. 6가지 영역에서 탁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게 예. 보통 세 가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죽기까지 그 생이 있죠. 그 생. 네. 그 생에서 내가 했던 거예요. 뭐 좋은 거 되고 나쁜 거 되겠죠. 네. 그 생에 어떤 것이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이 생 이전에도 과거에도 무수한 생이 있겠죠. 네. 그때 했던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그것도 영향을 줘요. 네. 마지막은 죽을 때 상태예요. 죽을 때 상태요? 상태, 예. 죽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다 업이거든요. 업이란 건 의도예요, 의도. 네. 우리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업을 만들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보통은 알기는 어려워요. 수행을 많이 하면 알 수 있는데 정신인식 과정에 그 속행이라는 마음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과보하고 연결돼요. 과보. 그러니까 그 속행의 의도가 어떤 유익한 마음이냐 해로운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속행에서 과보가 생겨요. 그 과보란 거는 그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그때로부터 죽기까지 남은 기간. 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죽음에 임박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아주 1초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속행이 일어나요. 속행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우리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뭐 해로운 마음을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유익한 마음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향을 줘요. 다음 생에. 다음 그렇군요. 생에. 근데 이게 자살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네. 이 진 있잖아요. 네. 아주 강한 성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 이 자살하는 마음은 이게 강한 진심이거든요. 성냄의 마음이에요. 그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었을 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인 것 같은데 그 스리랑카의 삼장법사님이에요. 네. 이 경률론 3장을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누가 질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상당히 그 관심사잖아요. 그 자살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분이 지옥에 간다 그러시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원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마음, 의도 이것이 강한 어떤 성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런 과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죽는다, 내가 자살한다 할 때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가족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끔찍한 걸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삶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윤회하는 존재로 볼 때 네. 다음 이 생도 중요하지만 다음 생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생이 좀 사악체는 안 태어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류가를 얻기 위해서 예류자가 되면 예. 사악체는 안 태어나요. 그다음 이제 최대 7생 내에 윤회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마음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이 생에서 또 이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이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생을 위해서 죽을 때 상태도 중요하다는 걸 네. 기억을 하고 예. 또 불교에서 윤회사상 계속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네. 또 불자들은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을 또 네. 그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말 그 윤회를 자기가 뭐 이래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해서 확신하든지 네. 또는 믿든지 윤회를 믿게 되면 자살은 절대로 안 하죠. 윤회를 안 믿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윤회를 확실히 믿으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괴로운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나이가 많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이 TV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안 아프고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죽을까? 자는 잠에 싹 죽어서 어떨까? 제일 행복할 저는 것 그래 같아요. 생각 안 합니다. 그럼요? 아픈 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이 탐진치 소멸 있잖아요. 네. 우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아플 때 아픔에 대한 또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탐진치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아프고 안 아프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야기하면은 TV 보시는 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매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치매는 이게 뭐 이런 탐진치 없애는 노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치매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에서 탐진치 일어나는 걸 다스리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 숨을 쉬면서 이게 나의 마지막 숨이구나 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죽음과 좋은 삶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저도 미얀마를 몇 번 갔었거든요. 네. 미얀마에서는 자살이 없어요. 그렇죠. 자살이라는 말도 없죠. 자살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나를 지도한 스님한테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미얀마에서는 자살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조금 들리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서구 문명이 막 들어오면서 약간 그런 데 대한 믿음이 좀 적은 사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뭐 저도 그렇지만 불교 이래 이 믿는 사람, 이 포교하는 사람 조금 각성해야 될 문제죠. 그렇군요. 네, 불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자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불교 국가에 조사를 해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자살률이 낮을 거예요.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생각이 얕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살과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 녀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는지 말도 없이 짧은 메모 한 장 남겨놓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이 힘든 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듭니다. 아들을 앞세워 보낸 죄인된 어미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드님이 먼저 자살을 해서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이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가족이 자살하게 되면 그 고통이나 슬픔은 말도 못할 거예요. 말도 못하고 지금 그 엽서 보내신 분처럼 그걸 내가 걔 고통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식이 만약에 그런 줄 알았으면 진짜 모든 조치를 다 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고 했다 하고 너무 자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알았으면 뭐 목숨까지 뭐 던지고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뭐 자책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참회를 하고 뭐 내가 이제 마음 고통을 겪어야 내가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나 이제 그래 생각이 쉬운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 뭐 먼저 죽은 자식한테도 뭐 도움이 안 되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거는 좀 멈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도움되게 뭐 이기적인 게 아니라 순리대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가족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또 그래야 이 사회도 유지되고 가족도 유지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이래 비유하셨어요. 여인숙으로 비교했어요. 여인숙이요? 여인숙에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손님들이. 아침이 되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 눈에는 가족이 그렇게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이 접시처럼 생각했다 그래요. 접시는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소중하긴 하지만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내가 볼 때는 그 아들이랑 인연이 끝난 거예요. 인연이 끝났고 이제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끝난 인연에 계속 이래 얽매이지 말고 이제 어머니 삶을 사셔야 되죠. 그래서 이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을 수 있도록 지금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또 수행도 열심히 해서 좋은 다음 생이 또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좋은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얼른 죄책감을 그냥 떨쳐버리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음 테라피에서는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조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행복 처방전은 어떤 걸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지면 뭐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죽음의 유혹이 떠오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죽음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네.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뭘 하도록 노력하는 게 참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뭔가 노력하는 한 주가 되도록 잘 보내보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현상인데 우리가 이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호된 시집살이 한 사람이 또 시어머니 되면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아주 혹독한 또 그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거든요. 그런 우리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왜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갈까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사람 몸으로 태어난 귀한 인연인 만큼 자신의 몸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